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CARE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가장 저보도된 10대 인도적 위기가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다 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이 위기들로 인해 약 3,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요. 앙골라에서는 22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구의 5분의 1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3년에 아이폰 15에 대한 기사는 25만 개가 넘게 나왔지만 잠비아의 위기에 대한 온라인 기사는 단 1,371개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보다 135만 명이 굶주리는 현실이 180배나 적게 다뤄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인도적 위기들의 실상. 둘째, 서구 언론이 아프리카를 외면하는 진짜 이유와 숨겨진 경제적 이해관계. 셋째, 이 모든 것이 한국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들입니다. 아프리카 위기의 실상. CARE 인터내셔널 보고서 분석. CARE 인터내셔널은 9년째 발표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위기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과는 역대 최악이었어요. 10개 위기가 모두 아프리카에 집중된 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의미해요. 충격적인 숫자들, 구체적인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앙골라입니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220만 명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잠비아로 135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죠. 3위는 부룬디로 정기적으로 이 목록에 오르는 단골 국가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의 5분의 1이 난민이 되었고 마다가스카르는 인구의 80% 이상이 극빈층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숫자들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건 이런 위기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침묵의 이유들, 미디어 관심도의 편향. 그렇다면 왜 이런 심각한 위기들이 외면받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디어의 구조적 편향입니다. CARE 오스트리아의 안드레아 바르시도프하거 전무는 아프리카의 많은 위기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제적 보도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특파원을 파견하는 언론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비용은 많이 들고 시청률이나 조회수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뉴스 가치의 왜곡. 두 번째는 뉴스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뉴스 가치는 보통 이런 기준들이에요. 근접성, 신속성, 영향력, 희귀성, 갈등성 등이죠. 아프리카의 위기들은 이런 기준에서 불리해요. 지리적으로 멀고 오래 지속되는 문제라 신속성이 떨어지고 선진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적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위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서구 언론의 아프리카 편견. 세 번째는 구조적인 편견 문제입니다. 서구 언론들은 아프리카를 여전히 암흑 대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와 재난으로만 아프리카를 보는 거죠. 이런 편견은 역설적으로 아프리카의 진짜 위기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식의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원자재의 보고예요. 코발트, 리튬, 다이아몬드, 금, 석유 등 핵심 자원들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채굴하고 있어요. 만약 아프리카의 인도적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자원 채굴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현지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 보호를 더 신경 써야 하죠. 자원 수탈의 구조.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기는 자원 수탈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앙골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고 아프리카 2위의 석유 생산국인데 왜 220만 명이 굶주리고 있을까요? 자원의 이익이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와 금의 보고인데 인구의 5분의 1이 난민 신세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아프리카의 위기를 축소, 보도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제 원조의 역설. 네 번째는 국제 원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조를 주는 나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원조 자금으로 선진국 기업의 제품을 사게 하거나 원조 조건으로 자원 채굴권을 확보하는 식이죠. 진짜 문제 해결보다는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요. 계속 원조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고 자원을 싼값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언론과 정치권의 유착. 다섯 번째는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의 유착 구조입니다. 주요 언론사들의 대주주나 광고주들을 보면 아프리카 자원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인도적 위기가 부각되는 것이 달갑지 않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거든요. 한국과의 연관성.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이 구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한국도 아프리카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코발트의 상당 부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와요.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리튬도 아프리카산이 많죠.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남부 아프리카 4개국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나미비아의 가뭄 피해에 대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런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면피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한국 언론의 침묵. 한국 언론들도 서구 언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프리카 관련 보도는 대부분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한국 언론들도 서구 언론의 기사를 번역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독자적인 취재나 분석보다는 외신에 의존하는 구조죠. 경제적 파급 효과. 아프리카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원 가격 변동, 공급망 차질, 투자 환경 악화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지면 코발트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차나 스마트폰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가죠. 국제적 고립의 위험. 더 심각한 건 국제적 고립의 위험이에요. 만약 한국이 아프리카의 인도적 위기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확보했어요.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54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죠. 한국이 계속 무관심하다면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에게 완전히 밀려날 수 있어요. 신남방 정책과의 연관성.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생각해봐야 해요. 아세안과 인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앞으로 20-3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 중 하나예요.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한국형 해결책의 필요성. 한국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기술 전수, 교육 지원, 의료 협력 등에서 한국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죠.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가 아프리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더 깊은 이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전망과 해결책. 3가지 시나리오.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1 현상 유지. 국제사회가 계속 무관심하고 아프리카의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아프리카의 인구는 2050년까지 25억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만약 이들이 계속 빈곤과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면 대규모 난민 사태나 테러리즘, 확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 2 국제 공조 강화.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문제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거죠. 공정한 자원 거래,
현지 산업 육성, 교육과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시나리오 3 지역별 차별화. 아프리카 54개국이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부 국가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일부는 계속 위기에 빠져 있는 이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전개. 전문가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같은 나라들은 이미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첫째,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해요. 단순한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정 무역 시스템 구축이에요.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셋째, 교육과 기술 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거버넌스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패 척결, 민주주의 발전, 법치주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ODA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늘리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현재 한국의 ODA는 GDP의 0.15% 수준인데 UN 목표인 0.7%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기업 차원에서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지 주민들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택해야 해요.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관심과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해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실제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포인트 재정리.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프리카의 접어도 인도적 위기는 단순한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3,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 10대 위기가 모두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였어요. 둘째, 서구 언론과 국제사회의 침묵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원 수탈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셋째,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도 아프리카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국제적 책임도 지고 있거든요. 왜 한국 언론이 다루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서구 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관행, 아프리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독자적인 국제 취재 역량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중견국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문제도 많은데 남의 나라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부, 봉사, 관련 기업 제품 불매,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미보도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미국이 97억 달러어치 피임약을 태워버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 배경에 숨겨진 트럼프 정권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중요한 국제 이슈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세계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